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페이지2북스에서 나온 반도체 투자 전쟁,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져올 거대한 기회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일본의 기술 쇠퇴에 대한 내용과 함께 페이지2북스의 허락을 받아 반도체 투자 전쟁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일본의 현실을 꼬집는 뼈아픈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196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에게서 진보적인 기술로 세계의 부러움을 사던 1차 도쿄올림픽 시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일본의 기술 산업이 쇠퇴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1964년 일본이 처음 올림픽을 열 당시에 선보였던 시속 210km의 신칸센 고속철은 일본 첨단 기술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동안 소니의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도시바의 플래시 메모리 출시와 세계의 게임 산업에 혁명을 가져온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등장 등 일본은 1964년 올림픽 이후 15년 동안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금 일본은 기술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워크맨은 애플과 삼성에 그 자리를 내준 지 오래이며 스마트폰과 반도체 메모리 칩도 한국이 이미 일본의 기술을 추월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반도체에서 한국에 밀린 일본이 기술 산업의 역전을 노리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자 기술입니다. 일본은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2039년 이후 양자 컴퓨터 실용화를 위한 로드맵 등 국가 전략 방안을 발표했는데 특히 양자 기술을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의 중요 분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도 2배로 늘려 320억엔을 쏟아붓고 있고 도요타 등 50여 개의 기업들과 공동 연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4년부터 이미 양자 기술 중 센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고 미국은 지난 2018년에 양자 정보과학 국가 전략을 세우고 1조 3,800억 원을 투입해 양자 컴퓨터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선진국들은 왜 이처럼 양자 컴퓨팅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양자역학은 원자와 전자 등 미시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을 기술하는 학문 체계입니다. 이를 컴퓨터에 적용하면 0과 1이 아니라 동시에 0과 1의 상태를 구현하는 큐비트를 통해 기존 컴퓨터에 비해 엄청난 속도로 연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의 컴퓨터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연구입니다. 1980년대 세계적인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알린 이후 수많은 과학자들이 양자 컴퓨팅 연구에 몰두했지만 양자 컴퓨터는 1990년대 중반까지 그야말로 꿈의 기술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양자 컴퓨팅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부 상용화되면서 꿈의 조각을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처럼 주목받는 이유는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양자 컴퓨터 권위자 데이비드 어샬롬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와 김정상 미국 듀크대 교수는 앞으로 양자 컴퓨팅이 금융, 신약, 화학, 에너지, 기후변화 등 인류의 모든 산업의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고도의 양자 기술 획득이 가능해지면 현재의 컴퓨터보다 30조 배 이상 빠른 초고속 연산이 가능해지고 고도의 인공지능, 금융상품에 응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이미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 3분 만에 끝냈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게놈을 단시간에 분석하거나 생체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의료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양자 컴퓨팅 기술 확보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이 1960년대 컴퓨터를 만들던 때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를 개발할 당시에 컴퓨터란 그저 조금 성능이 좋은 휴대용 계산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컴퓨터가 전혀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었듯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가져올 미래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자 기술이 산업 생태계 판도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로 떠오름에 따라 한국도 양자 기술 확보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는 2030년대에는 세계 4대 강국에 들겠다는 목표로 LG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과 학계가 참여하는 미래 양자 융합 포럼을 창립하는가 하면 이미 기초과학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몇 년 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양자 컴퓨터 관련 핵심 신기술 개발 소식은 최근 한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초과학연구원의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은 서로 다른 원자층 반도체를 차곡차곡 쌓는 물질 성장법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세계 최초로 원자층 두께의 2차원 반도체 초격차 구조를 가진 신물질을 구현한 것으로 양자 컴퓨팅 원천 기술 확보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개발한 2차원 반도체 초격차 구조는 차세대 양자 컴퓨팅 소자 분야의 원천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기술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는 분야는 암호 체계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암호 양자 안전성 검증 플랫폼인 큐크립토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하나인 RSA과 같은 기존 암호와 차세대 양자 내성 암호 등 다양한 암호 체계의 양자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관련 한국의 작은 기업에 전 세계가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아이온큐입니다. 임직원이 63명밖에 안 되는 작은 스타트업에 빌 게이츠는 물론 아마존, 구글,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투자에 나섰다는데요. 아이온큐를 이끌고 있는 김정상 듀크대 교수와 크리스토퍼 먼로 메릴랜드대 교수, 두 사람은 퀀텀 게이트라는 양자 컴퓨터 논리 회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은 양자를 이용해 컴퓨터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기초를 잡은 과학자들입니다. 아이온큐는 상온에서 작동할 수 있으면서도 계산 성능이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뛰어난 기술력과 성능 덕분에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은 물론이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에 투자하기 위해 빌 게이츠가 설립한 펀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도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업 가치만 약 2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곧 스펙 상장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 기술 분야에서 일본이 그렇게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의 기술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꿰뚫어본 블룸버그 통신은 얼마 전 칼럼을 통해 일본의 기술력은 굽은 아치형과 같은 기술 쇠퇴로 묘사했습니다. 일본은 다시 한번 과거의 영화를 맛보기 위해서 대만의 TSMC의 일본 내 웨이퍼 제조 공장을 세우는 한편 반도체 칩 생산 부문을 키우기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을 쓰는 등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정가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밝진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암울한 미래에 대한 원인으로 일본의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외신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한계가 해외에 정확하게 알려진 것 같은데요. 일본 대표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 일렉트론의 히가시데스로 명예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쇠락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의 산업을 재건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이 같은 일본의 쇠퇴는 역시 미국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반도체 관련 협업에서 일본이 어떻게든 대만에 매달리는 동안 한국은 미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부흥을 위해 한국을 선택한 것이죠. 페이지2북스에서 나온 반도체 투자 전쟁이라는 책은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익숙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굴기, 익숙한 단어의 조합은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 김영우 애널리스트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베테랑 IT 투자 전문가로 불립니다. 그는 미중 전쟁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이는 한국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찾아온 커다란 기회.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배부되어 왔던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냉전이 찾아왔고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미국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국의 세계 재패의 꿈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배타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미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단기간에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대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미국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시장주의까지 포기하며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EU, 대만,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 반도체 업체들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 저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자신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를 통해 특이점은 미래의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시기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현실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은 특이점을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넘어서는 특이점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며 모든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진정한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야 하는 한국. 미국이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대규모 투자세 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재편시키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더 이상 산업 구조의 변화 없이는 중국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은 미국 정부가 지출하는 반도체 R&D 투자도 유례 없는 수준까지 올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도체는 결국 인재제일의 산업입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것은 아닙니다. 1, 2년만 경쟁사 대비 계획이 어긋나게 되면 글로벌 경쟁사들에게 충분히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인력 육성 정책이 경쟁국 대비 조금만 뒤처져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승자의 조건을 확보하는 극소수의 국가만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국으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저자는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에서 기술력을 지닌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따를 것이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 역시 상당한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투자와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도체가 앞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이지만 반도체 테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페이지2북스에서 나온 반도체 투자 전쟁,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져올 거대한 기회라는 책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던 반도체 투자 전략 제대로 한번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